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내일이면 4월인데 봄은 아직이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이 청와대 기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녀 황제 유학 논란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명 철회는 처음이고 이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가 낙마한 것도 전에 없던 일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여론이 악화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첫 소식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23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논문 게재를 승인해주는 허위학술단체에 부실학회 참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아들의 황제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발표 직전 메일을 통해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서울 강남, 분당, 세종에 집 3채를 보유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장관 지명 직전 딸과 사위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를 증여해 꼼수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도환 수석은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 낙마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하고 나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가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 비상 처방을 썼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청와대는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거짓말을 인사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낙마 책임을 후보자 본인에게 돌렸습니다. 7대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훈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책임을 후보자에게 돌렸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밝히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가 만든 7대 인사 기준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교통 전문가로서 발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과 조현옥 대통령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낙마한 2명의 장관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추가 낙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주말이 가기도 전에 예상보다 빨리 낙마 결단을 내린 이유, 야당이 벼르고 있는 박영선, 김현철 이 두 장관 후보자는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낙마한 2명이 전부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윤도환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다른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 가능성에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여당 중진으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김현철 후보자는 청와대의 대북정책 코드와 잘 맞는 만큼 포기 대상이 아니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추가적인 후보자 사퇴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2명의 장관 후보자를 선제적으로 낙마시킨 것도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에게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압박하면서도 최소한의 할도리는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추가적인 낭만은 없다고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는 여론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야당은 이 두 후보자의 낙마를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꼬리 자르기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을 겨냥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드 장관 2명을 사실상 지키기 위한 비코드 희생 플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장 흠결이 큰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명 철회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준비된 재물이라고 부르며 사전기획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 고위층이 과학계 인사의 장관직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코드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낭만을 준비한 게 아닌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 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지. 정의당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실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 경제의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건데요. 자본주의 가치인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 발표가 예고됐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북한의 경제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일이 아니면 11일 최고인민회 제14기 1차 회의에서 조치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이 관리해온 북한 내 기업의 경영권과 수익을 기업에 완전히 넘기는 완전 독립채산제 시행입니다.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란 분석입니다. 또 국가가 정해놓은 농산물 수확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나머지 농산물 처분을 개인에게 맡기는 포존 담당 책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음성적으로 허용되어 오던 무역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아래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생산성 높임으로써 북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 교착 국면에서 최고 지도자의 경제개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내부 결속과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거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8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보도해드렸죠. 저희가 단독 입수한 수사 문건에는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 일행의 당일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형 총으로 대사관 직원을 위협했고 또 북한 유학생들도 등장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2일 북한 대사관 습격하기 전 샘유둥 일행이 마드리드 남쪽의 한 철물점을 방문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매일 방문해 망치와 사다리 등 습격에 사용할 연장들을 사 모았습니다. Estaban aquí las barras operacionistas. ¿Eso para qué? ¿El oso? Eso para abrir. 같은 시각 에이드리언 홍은 철물점과 차로 5분 거리에 총포상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에이드리언 홍이 습격 당일 사용한 무기를 구매한 총포상입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습격 당일을 포함해 2차례에 거쳐 이곳에 와서 총과 칼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 직원 목덜미에 겨눴던 총은 사실상 가짜였습니다. Como las típicas carabinas de toda la vida, las carabinas que... Pues esto es lo mismo, igual también.
오후 5시쯤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이들 중 리더격인 에이드리언 홍을 제외한 6명은 20대라고 스페인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5명은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오후 9시 40분쯤 에이드리언 홍 일행은 대사관 뒷길을 통해 들판을 거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른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판에 떨어뜨린 위조된 이탈리아 운전면허증은 결정적인 수사 단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북한 유학생 3명이 대사관을 찾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결박된 대사관 직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에이드리언 홍 일행이 대사관 습격 이후 타고 나간 대사관 소속 차량 3대 중 1대는 마드리드 북부 상업지구인 바로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각은 습격 이후 7시간이 지난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날이 밝자 공항으로 가 리스본을 거쳐 뉴욕으로 향했고 지난달 27일 미국 FBI에 찾아가 자신의 행적을 밝혔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대해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국가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방수사국이 관여됐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베트남 여성이 김정남을 우리 예능 프로그램 배우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일본 언론이 베트남 여성의 진술 조서를 입수한 건데 그에게 접근한 북한 공작원을 예능 프로그램 카메라맨으로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도안티 흐엉은 당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8시간에 걸친 흐엉의 진술 조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카메라맨 미스터 Y라고 소개한 북한 공작원이 흐엉에게 누군가의 얼굴에 액체를 바르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제의했고 흐엉은 그 대가로 $1,000, 우리 돈 1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흐엉은 베트남 공항에서 연기 연습을 하다 사건 발생 9일 전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는데 흐엉이 주저하자 미스터 Y는 촬영 당일 상대 배우를 고용하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김정남을 배우라고 설명한 겁니다. She's very angry. Angry because they play her out. They cheated her. 흐엉은 조사에서 배우가 김정남인지 몰랐고 얼굴에 바른 액체도 독극물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Gương nó chống được về thôi chứ nó oan ức vậy thì chỉ nhờ công an hay là các chính quyền mọi người. 함께 기소됐던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2주 전 석방됐고 흐엉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과거 사건 또 있습니다. 이 외교부가 30년 전인 1987년과 1988년 당시 비밀 외교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칼기 폭파 사건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던 정황이 재확인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입에 하얀 테이프를 붙인 채 수사관에 붙들려 비행기에서 내리는 20대 여성. 1987년 11월 29일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칼기 폭파범 김현희입니다. 김현희는 폭파 사건 16일 만인 12월 15일 한국으로 압송됐습니다. 13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이었습니다. 폭파범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만당하고 서러운 데 대한 배신감에 통분하면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 김현희를 대선 전에 압송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바레인에 급파된 박수길 외교부 차관보는 잔해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희를 인도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바레인 측 의견이 있다며 늦어도 15일에 도착하려면 12일까지는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사우디 정부에도 김현희 압송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벌였습니다. 또 정부가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선 논의했고 유가족에 대한 고려는 뒤로 밀렸습니다. 정권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서울 강남 클럽 관련 속보입니다. 유흥 황제로 불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비밀 장부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비밀 장부가 옮겨지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1톤짜리 흰색 트럭이 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약 50분 뒤 상자 여러 개를 실은 채 빠져나옵니다. 이 건물에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 업소는 강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시내 17개 유흥업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아레나 관계자는 해당 트럭에 비밀 장부와 주요 자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비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와 주요 자료들이 경기 남양주 모처에 컨테이너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강 씨는 162억 원이 넘는 탈세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강 씨 측이 아레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비밀 장부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구청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 장부가 옮겨지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 씨는 같은 장소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본격 수사에 앞서 비밀 장부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 씨. 지난 16일 비밀 장부가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유흥업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실소유한 업소들의 이른바 바지 사장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레나 관계자는 폐업한 유흥업소에서 회의가 열렸다며 경찰 수사에 대비해 긴급하게 소집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2시간 넘게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강 씨의 측근들 사이에선 내분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강 씨가 바지 사장들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일부 바지 사장들은 경찰 조사에서 탈세와 로비 정황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강 씨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비밀 장부 등 증거를 은폐하고 말맞추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책회의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경찰 청탁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가수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에게 생일 축하를 건넨 경찰관이 바로 음주운전 수사를 담당한 팀장이라고 지목했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부인했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단속 무마를 시도했던 가수 최종훈 씨. 생일 축하 문자 메시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봐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건이 지방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은 배경을 놓고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청탁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최 씨는 최근 조사에서 해당 팀장으로 A 경감을 지목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9일 소환 조사에서 A 팀장에게 생일 축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사자인 A 팀장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가 왔었다는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최 씨는 생일 축하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주에 A 팀장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봤다, 안 봤다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이 또 한 번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관련 동영상을 봤다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공개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금 보다가 말았고요. 그 CD를 가장 많이 보신 분이 박지원 대표이십니다. 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영선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동영상 관련 언급을 합니다. 박영선하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일길동거리면서 오늘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피해자 측은 국회의원들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억울한 일로 생각합니다. 서로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 모독이 되는 것이죠. 정말 삼가야 할 일입니다. 시민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언급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일반 시민도 얘기를 들으면 궁금해져서 더 찾아보고 피해자한테 좀 안 좋게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있는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장에 들어가 이 선거운동을 벌여 논란입니다. 정치활동을 금하는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황 대표가 위반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도민구단인 경남FC의 구단주는 김경수 지사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상징인 붉은색 점퍼를 입은 황교안 대표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조금 뒤 황 대표는 강기훈 후보와 함께 경기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경기장 내부 유세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선거 유세 가이드라인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나 후보 기호 등이 노출되는 의상을 착용해선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강기훈 후보자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구단이 정치적 활동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신 거고요. 규정을 어기면 홈팀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2천만 원 이상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구 팬들의 비난이 일자 한국당은 경기장에 들어갈 때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며 경남FC 구단주가 김경수 경남지사여서 문제를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기자가 직접 스포츠 속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보는 쇼미더 스포츠입니다. 축구공으로 화려한 묘기를 부리는 종목, 바로 프리스타일 축구인데요.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가장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민준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떠오르는 공을 피해 다리가 화려하게 원을 그립니다. 비보이가 춤을 추는 듯한 동작에도 공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을 비롯해 세계적인 선수들도 즐기는 묘기, 바로 프리스타일 축구입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는 복잡해 보이지만 4가지 기본 동작만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동작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작품이 탄생합니다. 14년간 프리스타일을 해온 전문가에게 직접 배워왔습니다. 에어무브의 기초 자세. 마음과 달리 몸과 공이 따로 놉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은데. 바람 아니에요? 어퍼 기술은 더 어렵습니다. 수십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 그러다 기적적으로 한 번 성공했습니다. 오, 됐다. 좋아요. 오, 됐다. 가만히 있어. 됐어? 어느새 몸과 하나 된 축구공. 과학적 분석 결과 핵심은 바로 중심점에 있었습니다. 몸과 공의 중심점을 일치시키면 균형이 맞아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러의 균형 감각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뛰어났고 전 종목을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 최초 종목, 역도 종목 이런 종목을 봤을 때 그 선수급 정도 될 정도의 평형성은 가지고 있다.
균형 감각이 갖춰졌다면 다음 관문은 플레이어의 개성을 입히는 겁니다. 젊은 프리스타일러들은 대학가에서 버스킹을 하며 하나의 공연 예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축구의 매력은 바로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에 있습니다. 공으로 표현해낸 축구 예술, 축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쇼미더 스포츠였습니다. 산업 영토를 넓히는 해외 진출의 실태를 조명하는 뉴 아세안 실크로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다 보니 최근 동남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우리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선 4년 새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국 GM 공장 폐쇄와 함께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몰고 왔던 현대중공업의 철수. 한때 취업 목표를 잃은 임도혁 씨는 지금 베트남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조선학과를 다녔는데 전역할 때쯤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철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보다는 베트남이 더 일자리가 구하기가 원활하다. 취업이 꽁꽁 얼어붙은 한국을 떠나 동남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청년은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 취업 과정에 참가한 한국 청년들입니다. 이 과정은 오는 5월까지 연수가 진행된 뒤 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취업까지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3대 1의 경쟁을 통과한 청년들은 현지 언어 그리고 사회 문화를 배우면서 직무 교육도 함께 받습니다. 인사총무 쪽을 뽑는 제조업 베이스 한국 기업에 섬유나 봉제 쪽 생산관리 직무로 베트남에서 일자리를 찾은 우리 청년은 꾸준히 늘어 4년 새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늘면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국경도 넓어졌습니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서 지난해 8월부터 일하고 있는 김동호 씨. 사회 초년생이지만 이곳에선 이미 중간 관리자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베트남어가 가능한 그 인력을 검토하게 됐고 작년부터 현지 채용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받는 평균 초봉은 3,500만 원 정도지만 베트남 물가 등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취업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에선 이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가장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횡단보도에서 이 무면허 렌터카에 치여 변을 당한 겁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꽃이 튑니다. 표지판을 들이받은 충격에 차량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살피는가 싶더니 잠시 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차량 운전자는 31살 김모 씨.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친 뒤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0대 남성 1명은 하반신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2명 모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대리운전 기사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지인 명의로 빌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친구가 렌트를 해서 아마 이 친구한테 운전하라고 한 달 동안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인가요? 김 씨는 서울과 전남 목포를 돌며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권유로 사고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6일 지인 명의로 차량을 빌린 10대 5명이 강릉 해안도로를 달리다 추락해 숨진 데 이어 무면허 운전자가 친구 명의의 렌터카로 사망사고를 내면서 렌터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는 수능과 고교 내신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항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능 위주의 정시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후 서울 유명 학원가는 사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붐빕니다.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대학을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고 선행학습 배우는 거예요. 학생, 학부모마다 집중하는 분야도 다릅니다. 아직은 내신. 아무래도 내신, 수시가 더 높다 보니까. 내신의 수업이 강남 쪽에서는 나을 것 같고 내신이 아무래도 좀 딸리니까.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선호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선 10명 중 4명 가까이 수능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월소득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들도 수능 성적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교육 효과가 큰 수능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정시 시스템화에서는 학원 수업 또는 과외를 통해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소득 수능이 높은 집단에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서울 강남을 비롯해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선 상위권 내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2014년)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기내 갑질 기억하시나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아직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지난 25일부터 간식으로 주던 기내식 땅콩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땅콩 성분이 포함된 모든 식재료도 기내식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순전히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땅콩 회항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네요.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 배우 윤지호 씨가 어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입니다. 어제 새벽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 씨가 비상호출 장치를 눌러 3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9시간 동안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호출 장치를 1.5초 이상 눌러야 하는데 짧게 눌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국민청원 글에는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2달 동안 침대만 있으면 2천만 원을 준다. 솔깃한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낸 채용 공고입니다. CNN에 따르면 나사는 60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는 연구 참가자에게 18,000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준다는데요. 무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60일을 누워서 먹고 자고 씻고 용변까지 해결한다. 다시 생각해보니 만만찮아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 공시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55% 상승한 97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공매에서 낙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도 27억 원으로 40% 올랐습니다. 공시가가 오르면서 역대 대통령들도 보유세 폭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보다 2,700만 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돼 8,300만 원을 내야 할 판입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설렘 가득한 4월이 시작돼도 봄을 시세받은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고요.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이후 기온이 서서히 올라서 온화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의 대기 정체로 영서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오후부터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 한때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잦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1도, 전주 0도, 부산 2도로 평년 수준을 1에서 5도 정도 밑돌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서울이 10도, 강릉 11도, 부산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날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부에서도 만개한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